레인지로버 P530 오토 바이오그래피 7인승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렌지로버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 보면 4세대와 5세대를 동시에 놓고 보면 그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4세대의 느낌을 5세대에 와서도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컨셉 같은 것들은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측면에서부터는 변화의 폭이 좀 큰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후면부 디자인이겠죠. 언뜻 전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도어 주변부 몰딩을 없애버리고 바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터프한 이미지보다는 도심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키 엇나가였을 때 세레모니는 앞뒤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측면에 퍼들램프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후면부에서는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인데요.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죠. 안전벨트 클립 상단에도 LED로 조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 도어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크러쉬 패드는 조수석을 중심으로 또렷하고요. 센터 터널 좌우측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밤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덕분에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좋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광원의 폭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들고요. 차고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까는 그런 각도를 갖추고 있어서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야간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구분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고 비상등을 작동할 때도 같이 작동이 됩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잔상 같은 것들이 여기 살짝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시야에 거슬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시승 차량이 전면 틴팅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는 살짝 덜 밝게 느껴졌는데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밝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순차 점등 방식 그리고 좌측 우측 뿐만 아니고 비상등을 점등했을 때도 역시 순차 점등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이고요. 배기량은 4395cc고요. 최고 출력은 530마력, 토크는 76.5kg/m입니다. 4륜구동이고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고 특히 앞쪽 오버행이 짧게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도 가져가고 있죠.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2입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면서 살짝 튀어나오게 일체감 있는 사이드 스커트를 구현해주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SUV에 잘 어울립니다. 상어 아가미 같기도 하고요. 측면에 오토 바이오그래피라고 해놓고 팬더랑 도어 요 끝부분 이어지는 요 부분에 장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부터 적용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A필러랑 루프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입체감도 있고 도어 부분하고 루프 부분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단단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아주 잘 연출해주고 있어요. 큼직한 주요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의 샤크 안테나는 두 개가 적용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스포일러는 두둑하면서도 듬직한 맛을 가져가고 있는데, 글쎄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체감 좋게 또 잘 마무리가 됩니다. 안쪽으로 와이퍼를 숨겨놔서 뒤에서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 좋고요. 앞쪽하고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뒤쪽으로 오면 약간 좁빗한 느낌의, 좁다란 느낌의 디자인을 줘서 둔탁한 대형 SUV가 아니고 좀 날씬하면서도 민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저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요. 머플러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듀얼 더블 타입인데 뒤쪽에서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돈해 놨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 살짝 누르면 위아래가 나눠서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위쪽이 요만큼 열리고 안쪽에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그 다음에 LED로 조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여기에 커버가 돼 있어서 열면은 이 안쪽에 잘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나머지가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 그래서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서 열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걸터 앉아서 사용하기도 좋고 큰 짐을 밀어 넣을 때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들어 올리면 뒤쪽으로 짐이 넘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측면에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 지금 3열을 사용할 때인데 3열을 사용하면 사실상 뒤쪽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3열을 좀 접어볼까요? 3열 접으려고 이 레버를 이렇게 누르면 2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려요. 네, 다시 뒤로 오고 3열을 사용할 때의 공간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뭐 약간의 이 차박까지는 아니지만 캠핑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열도 한번 접어볼까요? 이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접히네요. 네, 이렇게 접혔을 때 2열하고 3열을 모두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차량 크기가 크다라는 거는 이 접었을 때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쪽이 약간 슬로프가 있거든요. 약간 각도가 있어서 네, 요 정도 각도가 있는데 글쎄요, 완전히 플랫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공간 확보가 좋기 때문에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테일게이트는 다시 아래쪽부터 닫고요. 이렇게 닫고 그리고 위쪽을 누르면 나머지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금속이 혼합되어 있어서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원락 기능은 뒤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타고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어는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합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약간 짙은 색의 가죽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밝은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는데요. 가죽의 향도 굉장히 좋고 딱 이 봤을 때의 느낌이 고급감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컨셉입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의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이런 우드 패널 같은 것들도 만져보면 텍스처가 이 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한데요. 이 키를 멀티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전동 시트의 조작 기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안쪽에 도어 이 캐치가 조금 앞쪽에 있죠. 그 바로 아래 락 언락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마무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잘 되어 있고 만졌을 때 촉감도 좋습니다. 매포켓 크기 적당하고요.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메르디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오토 바이오그래피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자동차 시트 같은 안장 느낌보다는 글쎄요, 집에서 이 거실에서 쓰는 소파 그런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저는 등받이도 편했지만 안장이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까지 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날개의 조임이나 등받이 상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실내가 가죽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흠집에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3열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2열까지는 풀로 이 쾌적한 하늘을 실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높이 적절하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것들은 재질이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맛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르간 타입이죠.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고 위쪽까지 뻗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고 이런 우드 패널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는데요. 곳곳에서 이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어떤 진정성, 고급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짙은 가죽을 덧대줬고요. 안쪽에는 밝은색, 지금 실내 시트랑 같은 톤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일체감 좋죠. 시동은 기어 노브 옆에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힘이 느껴지지만 절대 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거슬리는 것은 없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도 풀 디지털 방식인데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 보고요.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깜빡임하고 소리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맞죠? 저는 지금 T맵을 연동해서 이 정보 패널에 T맵 연동을 시켜놨는데요. 내비게이션을요. 뭐 빈 패널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요약된 정보들도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주행 요약이라든가 사륜구동 정보, 운전자 지원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쓰면 좋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컨텐츠를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랜드로버가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HUD가 굉장히 큼직하죠. 또렷하면서도 큼직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에어백 부분의 가죽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랜드로버가 예전부터 잘 해주고 있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안쪽에 클러스터 안쪽에 정보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전화 기능도 이쪽에 있습니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위치라든가 조작감 같은 것도 좋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상단에도 플러스 표시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도 여기에도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마이너스가 아래쪽,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메르디안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고 센터 스피커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투톤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층이 져 있어서 조금 더 넓고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는데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동을 시켜놨는데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부터 발렛 모드 설정도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래쪽에 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에 편한 걸로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운전자의 이 니즈를 기호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이 편리했고요. 후방 카메라가 조금 독특한데요. 제가 지금 이 주차하고 있는 부분의 아래쪽이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까만색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누르면 그 점이 보는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차량 주변부를 보여줍니다. 카메라 워킹이 대단한데요. 그리고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을 잘 해주고 있고요. 온로드 오프로드 설정할 수 있고 오프로드 될 때는 차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온도 조절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스위치도 멀티펑션인데 이렇게 누르면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당기면 바람의 세기, 누르면 온도 조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풍 시트 3단, 소리가 조금 있죠. 열선 시트 3단으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조작감 같은 것들은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우드 패널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안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되고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데 카펫 재질로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립도 괜찮고 손에 잡았을 때 느낌 같은 것도 좋습니다. 핀을 버튼으로 누르면 되고, 시동 버튼 아래쪽에 인포테인먼트 온오프 기능하고 볼륨 컨트롤, 요거는 전통적인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터레인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차고 조절이라든가 에코 모드라든가 온오프로드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오토로 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그리고 A 타입도 입력 단자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각각 하나씩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되게 깊어서 활용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열어서 이 자체를 다,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이 자체 공간을 다 사용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도 커버링이 깔끔하게 됩니다. 암레스트 큼직한데요. 안쪽에 공간은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냉장고를 쓸 수 있는데 그냥 무늬만 냉장고가 아니고 정말 여름철에 시원하게 음료수 보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단 마무리도 꼼꼼하고요. 조수석 수납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위쪽에 이렇게 하나가 열리고요. 이 공간도 사실 웬만한 차량들의 메인 수납 공간하고 같거든요.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아래쪽도 이렇게 열립니다. 공간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공간 크기가 좋기 때문에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카펫 재질로 안쪽에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천정도 전부 다 가죽인데요. 지금 보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손잡이 같은 것들 가죽도 잡아보면 질감이 참 좋습니다. 선바이저도 가죽이고, 선바이저는 바깥쪽은 가죽이고요, 안쪽은 천 재질입니다. 양쪽에 LED 조명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조금 작네요. 클립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갖춰져 있고, 이렇게 2단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앞하고 측면을 다 가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썬루프는 뒤쪽에서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리는 바깥쪽으로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인데 워낙에 커서 열고 닫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죠. 실내등은 터치 타입이고요. LED로 되어 있거든요. 야간에도 시야 좋고요. 거울이 조금 작은데 싶지만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뒤쪽을 항상 일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도도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고정해서 사용하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죠. 입니다. 뒷문이 큼직하면서 이 개폐각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7인승 차량인데 지금 3열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트를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발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정 부분에 가죽이 눈에 들어오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죠. 유리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 큼직한 도어는 끝까지 유리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바깥에서 디자인을 봤을 때도 이 문 몰딩이 없는 디자인이라 특이했는데 안쪽에서 봐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앞쪽하고 같은 형태의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갖춰주고 있고요. 조명을 여기서 컨트롤해요. 그리고 뒤쪽에 이너 커튼을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너 커튼, 그러니까 썬루프에 있는 이너 커튼 말씀드린 거고요. 내포켓 크기 적절하고, 안쪽에 만져보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스웨이드 재질로 아주 꼼꼼하게, 카펫 재질이요. 카펫 재질로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발판 적절하고요. 여기도 오토 바이오그래피라고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거의 없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ISO 픽스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큼직하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열리는 방식, 그 다음에 뒤쪽에 수납 공간도 제법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HDMI 단자 2개,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원터치로 3열로 들어갈 때 시트 세팅이 되는데요. 앞좌석도 움직이고 뒷좌석도 이렇게 들려요. 앞으로 가면서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 충분히 성인 남성도 타고 내리기는 좋은데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은 아무래도 헤드룸 공간이 살짝 디자인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ISO 픽스 적용돼 있고 3열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단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이런데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나 LED 조명 선명하게 보이고요.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3열도 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당길 때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 좌우측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각각 가능합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당길 수도 있고, 멀티펑션 스위치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한번 누르면 온도 조절, 또 한 번 누르면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2열도 통풍 기능이 들어갑니다. 3열에는 열선만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가운데에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230V 인버터 갖춰주고 있어서 노트북 같은 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니터도 해상도가 꽤나 좋은 편에 속하고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 여기에도 에어벤트 측면에도 있고요. 옷걸이는 이렇게 딱 누르면 사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가죽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정말. 그리고 측면에 선쉐이드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급감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대기화면에서 터치하면은 화질도 굉장히 좋고 살짝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면 수평 중심에 조금 더 넓게 이 투톤으로 크러쉬 패드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보다 조금 더 넓고 입체감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실내에서 좀 심플한 디자인이면서 이 복잡한 기능들이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조화가 좋은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단순하면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SUV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과장을 해보면은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출렁출렁 하는 것 같은데, 이 출렁임이 잔진동 같은 것들 출렁하고 나서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고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찰지고 이 잔 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아줍니다. 차량이 5m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륜 조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해보면 중형 세단이 유턴하는 정도의 공간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느낌으로 11m에서 12m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 나갈 것 같은데요. 두 차선 반까지도 아니고 두 차선 조금만 넘어가면은 차량이 선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턴할 때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이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4리터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은 BMW 거죠. N53 엔진이라 굉장히 유명한 엔진인데, 연비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거의 2.8톤에 가까울 겁니다. 사람 한두 명 태우면 3톤이 넘어가서 굉장히 육중한 최고임을, 중량이 좀 나가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복합 기준으로 6.8kg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5.6, 고속도로에서는 9kg대인데 전체적인 크기나 엔진의 스펙을 감안해보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연비라고 느껴집니다. 연비는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타는 차 중에 하나죠.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4km대 후반, 4.9에서 5.2 정도,
50km대 중반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타면 이 차는 한 5, 6km대 연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은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WC1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따라 붙으면서 훨씬 더 안정감도 좋아지고, 글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드럽고 출렁이는 이런 승차감인데도 불구하고 기우뚱거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부드럽고 출렁출렁 하는 건 맞는데 기우뚱 하는 것들이 없이 잘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육중하고 크고 무거운 차체를 이 정도까지 잡아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시트 포지션이 절묘하거든요. 약간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거울 같은 것들도 큼직하게, 옆으로는 이렇게 길게 뻗어 있진 않습니다만 광각 부분 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야도 그렇고 이 측후면에서 보이는 시야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투명하게 돼 있고 주변부를 이렇게 찍으면 입체감 있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아니면은 이 오래된 건물 주차할 때도 생각보다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다라는 점도 이 차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13인치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큼직하고 약간 곡면이거든요. 곡면으로 이렇게 착 대시보드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런 부분도 세련되면서도 시인성도 물론 확보를 해주고요. 세련되면서도 조금 고급감 같은 것들을 높여주는 것 같고요. 시트 마사지 기능이 좋은데 들어가려면 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스위치를 켜주고 안쪽에 있는 마사지 유형이나 방향, 강도 같은 것들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마사지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2번에서 3번까지 기능을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리키를 최소화해서 바깥쪽에서 좀 심플하고 이 기존의 차를 타는 듯한 느낌하고는 다르거든요. 응접실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조작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24방향으로 아마 이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헤드레스트도 높낮이나 앞뒤로 움직이는 것들 다 풀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미세 조정까지도 가능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30마력의 토크가 70대 중반 76.5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동성이나 순발력 같은 것도 이 덩치에 이 무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탑앤고는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만족도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MVH가 출중하게 좋은 차량이라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도 크게 그렇게 느낌 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소음 부분도 그렇고 잔진동 부분도 그렇고요. 터 안쪽에서 지도를 보여주는 요 기능 참 좋고요. 이 전체를 다 화면 전체를 지도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개인 취향에 조금 더 미세한 부분까지도 맞춰줄 수 있어서 차량을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심한 편은 아닌데요. 전체가 다 천정 내장까지도 다 가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정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가죽 이 비비는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죽 관리제로 보습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윤활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김에 랜드로버 차량들은 전면 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글지글하게 막 작은 선들이 지금 있는데 화면에는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앞유리 청결 상태라든가 이 뭐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은 거 선이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앞유리는 좀 지역별로 선택이 가능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날씨가 기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국내나 이 기후가 좀 좋은 나라들에서는 이 앞유리는 좀 선택적으로 옵션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멀티펑션 스위치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도 조절하고 지금 여기에
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열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큼직한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열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 스위치, 여기 멀티펑션 스위치 여기에서 생각보다 열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는 다이나믹, 에코,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터레인 시스템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터레인 모드는 잔디 자갈 눈길 있고요. 지능 모드가 있고 모래 모드, 그리고 바위 암석, 도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3개인데요.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이 세 가지 모드 간의 편차가 굉장히 극명한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 다이나믹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사뭇 다른 느낌?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출렁출렁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고 이 배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줬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반응이 사뭇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에서 S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느낌까지 받게 되고요. 1.4리터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530마력의 토크가 76.5kg/m인데 8단 기어랑 매칭이 아주 좋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꾸준하고요. 시속 100km대의 느낌이 이 차는 거의 시속 200km 정도 달려줘야지 조금 다가오는 것 같은 속도감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괜히 비싼 차량, 괜히 사막의 롤스로이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SUV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을까요? 시스템은 메르디안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 각 음역대의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초고음하고 아주 낮은 음이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중음 때는 탄탄하게 잘 받쳐서 좋고요. 울림통이 워낙 좋고 이 실내 방음에 신경을 참 많이 쓴 결과물이다 보니까 풍부한 사운드를 느끼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HUD는 큼직하고 또렷하게 보여서 컬러 선택이라든가 색감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금 무선으로 연동을 하고 목적지 설정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HUD에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정보는 연동이 안 됩니다. 좁고 조용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도 그 만족도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겁지만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의 여유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고요. 듀얼 더블 타입으로 바닥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머플러도 꽤 스포티하게 울림통 같은 것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거나 조금 터프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보면 그 나름대로도 잘 따라와 줍니다. 후륜 기반 AWD에 토크 벡터링까지 갖추고 있어서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높게 가져가더라도 차량은 잘 버텨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렁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속도를 조금 높여서 이 와인딩 로드에서 거칠게 차량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여봐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습니다. 지금 포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콘크리트 시멘트로 돼 있는 이 포장에다가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체가 다 이중접합 차원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은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A필러가 좀 약간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찰음 같은 것들이 풍절음이 좀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준 속도, 시속 한 100km에서 120km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거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의 100km, 110km에서 들리는 이 마찰음 같은 것들, 풍절음 같은 것들은 레인지로버에서는
한 180에서 200km까지 올라가야지 그 비슷한 소리가 들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최고 연비는 11km까지는 나왔는데요. 예, 간헐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9km대 후반에서 10km 간당 하긴 합니다. 에코 모드로 놓고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썼을 때 11, 12까지 예, 간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긴 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이 단계마다 꽤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또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보통 간격은 많이 막 4단계, 5단계씩 구분해놨는데 이 간격이 조금 애매하거나 유지가 조금 애매하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간격은 지금 3개, 4개까지 가능하거든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단계마다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 모두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다만 이 차선 유지 보조하는 이 스티어링 제어 부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지 않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유지하는,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좌우측으로 기울지 않고 가운데로 딱 유지해주는 요거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이 시스템 제어를 소극적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제로백은 4.8초인데요. 공식 기준으로요. 그냥 편안하게 들여 밟아도 5km대 초반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3톤에 가까운 차량이 이렇게 날렵하게 나갈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날렵하게 나가면서도 불안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 확보는 참 잘 돼 있고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A필러 쪽에 창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도어에 고정한 형태의 아웃사이드 미러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이 끝부분, A필러 끝부분, 요 만나는 부분에 고정을 했는데 층을 뒀어요. 그래서 아랫부분 고정 부분은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쪽 창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시야 확보에 신경을 써준 것 같고요.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 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조용한 차가 조금 더 정숙하게 운행할 수가 있고요. 연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고 2열 그리고 3열까지도 동일한 승차감을 유지해 줬습니다. 보통 이 큼직한 SUV들 보면 1, 2열은 비슷한데 3열은 승차감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3열까지도 동일한 승차감을 가져간다는 점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시트 때문에 물론 차이가 나죠. 1열하고 2열 시트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3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절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이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는 1열, 2열, 3열이 동일합니다. 하게 롤스로이스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탔을 때, 일반인이 타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롤스로이스 같은데요. 승차감은 22인치거든요. 휠타이어도 스펙도 굉장히 크고 덩치는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구현을 해내는지 랜드로버도 굉장한 브랜드입니다. 장마철인데 이 차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강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90cm 정도요. 거의 1m 가까이를 도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특정 구역에는 도로가 잠기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퇴근이나 이동 같은 거 하실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2억이 훌쩍 넘는 차량 가격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한번 내가 이 차를 선택하기 잘했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약간 큰 편이거든요. 디자인도 조금 커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조작감이라든가 코너 같은 거 할 때 불편한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고 이 교외 구간에서도 참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올라운더죠. 워낙에 올라운더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속주행이면 고속주행,
도심이면 도심, 도감 능력도 상당하고요. 지금처럼 국도 좁은 도로 여기 놓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물렁물렁한데 이런데도 잔진동 잘 잡아주고 부드럽게 아주 잘 잡아줘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시트가 이 시트가 또 이 운전자로 하여금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서스펜션 자체가 잘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시트가 거기서 한 번 더 완충을 해주거든요, 분명하게. 예,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편안함, 이런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뛰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오너분들이나 요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오프로드에서마저도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네, 이상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7인승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